GS 칼텍스의 최근 행보는 추락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V리그를 호령했던 명문팀이었지만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배구는 예측 가능하고 단조로우며 상대를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정체된 배구 그 자체입니다. 특히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단순한 1패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팀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실바 의존증입니다. 위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모든 공격이 외국인 선수 실바에게로 향하는 이른바 몰빵 배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 팀에게는 실바만 막으면 된다는 명확한 해법을 제공하며 팀의 전략적 다양성을 스스로 거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영택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대 팀이 실바에게 수비를 집중하도록 유도할 때 이를 분산시키거나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을 끌어올릴 만한 가변적인 작전이 코트 위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감독의 작전을 무색무취하다, 코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부재는 선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에이스인 실바마저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이 패배로 GS 칼텍스는 선두권 추격은 고사하고 당장 중위권 수성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경기는 GS 칼텍스의 현재 위치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적나라한 거울이었습니다. 한 세트는 현대건설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세터 김다희는 양효진과 무마에게 정교하게 공을 배분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강력한 블로킹 라인은 GS 칼텍스의 단조로운 공격을 미리 읽고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시작부터 발목 잡힌 배구를 했습니다. 리시버 라인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세터에게 정확한 공이 전달되지 못했고 이는 고 실바에게 의존하는 단순한 오픈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팀 전체가 무려 8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배구에서 리시브 불안정은 곧 패배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독과 같았습니다. 회색이 짙던 GS 칼텍스에게 두 세트는 잠시 꺼져가던 불꽃을 살리는 듯했습니다. 실바와 함께 유서연이 초반 1-1에 6의 리드를 이끌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현대건설의 끈질긴 추격으로 듀스 접전까지 갔으나 GS 칼텍스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트를 마무리 짓는 유서연이 결정적인 득점은 팀이 가진 잠재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승부 근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2세트 승리는 단지 스코어 1대1 동률을 만든 것 이상의 GS 칼텍스 팬들에게 잠시나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3세트부터 현대건설은 16대7까지 점수 차를 벌리며 다시금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마와 양효진이라는 좌우 쌍포는 여전히 강력했고 김다인의 예측 불가능한 토스는 GS 칼텍스 수비를 농락했습니다. GS 칼텍스는 3세트까지 실바가 27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격 효율은 31%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양만 많고 질은 떨어지는 물방 배구의 전형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4세트에서는 현대건설의 강력한 서브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조직력 앞에 GS 칼텍스의 리시버 라인이 완전히 붕괴하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실바에게 공을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팀은 그대로 승리를 헌납하며 굴욕적인 1대3 완패를 확정지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추락은 계속될 것입니다. GS 칼텍스의 패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바는 이 경기에서 홀로 40점 가까이 득점했지만 이는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배구는 6명이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권민지, 유서연 등 국내 공격수들의 득점 기여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것은
실바에게 가해지는 수비 부담을 전혀 분산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 팀은 실바에게 2에서 3명의 블로커를 집중시키고 후위 수비까지 철저히 배치하는 실바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이 방어벽을 뚫어주지 못하자 실바는 체력 소모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가중되어 결국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스를 중심으로 하되 주변 공격수들이 불을 나눠 가져야 하는 화력 분산의 원칙이 GS 칼텍스 코트에서는 실종되었습니다. GS 칼텍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리시브 불안정입니다. 한 세트부터 4세트까지 꾸준히 이어졌던 리시브 난조는 세터가 공격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는 공을 가장 안전한 루트, 즉 외국인 선수에게 높게 띄워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리시브 붕괴는 곧 공격 단조로움에서 상대 블로킹 집중에서 공격 효율 하락에서 다음 서브 리시브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리시브라는 기본 토대가 무너지자 GS 칼텍스가 가진 모든 잠재력은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이영택 감독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구상한다 한들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전술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패배한 GS 칼텍스와 달리 현대건설은 V리그 선두권의 자격이 충분함을 증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강점은 조직력의 균형에 있습니다. 세터 김다희는 뛰어난 볼 배분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모든 공격수들을 고르게 활용하는 지휘자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양효진은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블로킹 능력과 미들 블로커 공격력을 과시했고 외국인 선수 모마 역시 꾸준하고 파괴력 있는 공격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력한 수비와 블로킹입니다. 현대건설은 상대의 단조로운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히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곧 현대건설이 단순히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모든 포지션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기름칠이 잘 된 기계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선두 한국도로공사를 맹렬히 추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들의 빈틈없는 조직력은 GS 칼텍스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번 완패는 GS 칼텍스의 위기 경보를 경질론이라는 최종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의 질문, 감독님, 작전은요? 는 단순히 작전판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팀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GS 칼텍스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바에게 의존하는 아니한 몰방 배구에서 벗어나 국내 선수들의 리시브 안정화와 공격 가담률을 높여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의 추락은 중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준을 넘어 감독 교체라는 극약 처방 없이는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은 GS 칼텍스의 편이 아닙니다.